우린 이제 끝났구나. 60대 초반, 은퇴 후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을 한 번에 날렸을 때 부부는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수십 년간 뼈 빠지게 일하며 모은 퇴직금과 저축이었는데 믿었던 지인의 사업 보증이 빗나가고 주식시장의 폭락까지 겹치면서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후 안정형에서 생존 모드로 전환된 거죠. 그날 이후 부부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우리 어떡하지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이 지나 돌아보니 그 시절이 자신들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고 오히려 행복을 더 크게 느끼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부부는 우리가 진짜로 의지할 건 결국 서로라는 걸 깨달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현실 사례입니다. 그리고 돈을 잃었을 때 어떻게 회복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짜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행복의 방정식은 돈 관계 의미.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로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삶의 의미를 꼽습니다. 경제적 안정생계와 기본 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자산과 현금 흐름, 사회적 관계, 가족, 친구지, 역사회와의 연결감, 삶의 의미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과 역할. 돈이 전부 같지만 실제 연구를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비를 확보한 이후에는 돈보다 관계와 의미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건강한 인간관계가 장수와 행복의 핵심 요인이라는 결론이 나왔죠. 은퇴 후 돈을 잃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공통된 이유도 관계와 의미를 재건했기 때문입니다. 3. 현실 사례 1. 돈이 없으니 진짜 친구만 남더라. 서울에 사는 63세 김모 씨 부부는 은퇴 직후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투자 실패로 잃었습니다. 처음엔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하는 사람이 극도로 줄더랍니다. 그때 깨달았죠. 내 돈 보고 만나는 사람도 많았구나. 남은 건 몇 안 되는 진짜 친구와 매일 얼굴 보는 배우자뿐이었죠. 김 씨는 오히려 이게 마음을 가볍게 했다고 말합니다. 불필요한 관계가 사라지고 남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고요. 경제적 위기가 인간관계 정리를 강제로 해준 셈입니다. 전문가 해석 은퇴 후 돈을 잃으면 대인관계가 위축되지만 동시에 진짜 관계만 남습니다. 이런 관계는 심리적 회복력 리질리언스를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4. 현실 사례에 이 적게 써도 행복이 줄지 않더라. 부산에 사는 60대 중반 이 부부는 은퇴 후 퇴직금을 안전하게 예금해 두었지만 사기를 당해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생활비를 줄이는 게 고통이었지만 몇 달 지나니 의외로 버틸만 했습니다. 마트 대신 재래시장, 외식 대신 집밥, 해외여행 대신 근교, 트레킹. 불편함이 있었지만 부부는 오히려 사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했다고 합니다. 매일 집 앞 카페에서 마시는 3,0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더 맛있게 느껴지고 직접 키운 상추로 만든 쌈밥이 호텔 뷔페보다 맛있게 느껴졌죠. 전문가 해석 인간은 소비 수준이 낮아져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응합니다. 이를 행복의 기준점 회귀어 단위 애덕테이션이라고 부르죠. 중요한 건 줄어든 소비 대신 무엇으로 행복을 채우느냐입니다. 5. 현실 사례 3. 새로운 일 덕분에 다시 살아났다. 경기도에 사는 61세 정 씨 부부는 노후 자금을 잃고 생계가 급해져서 동네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었지만 몇 달 지나면서 단골이 늘고 사장님, 지난번 장조림 정말 맛있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고 합니다. 돈은 예전 직장 시절보다 훨씬 적게 벌었지만 매일 누군가와 소통하고 자신의 음식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정 씨 부부는 지금도 가게를 운영하며 돈을 잃지 않았다면 이런 일상의 기쁨은 몰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 해석 은퇴 후 경제적 위기는 강제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는 정신 건강과 자존감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6. 결론 돈을 잃어도 행복을 잃을 필요는 없다.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잃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 부부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경제적 손실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남은 자원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자원이란 돈뿐 아니라 시간, 관계, 건강,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돈이 줄면 관계와 시간을 늘리세요. 소비를 줄이면 의미 있는 경험을 채우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 사회적 연결과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노후 자금을 잃었다는 건 부자에서 빈자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돈의 형태가 변했을 뿐이고 대신 얻을 수 있는 행복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깊게 우리 곁에 남습니다. 결국 돈은 우리가 행복을 만드는 재료 중 하나일 뿐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 이 부부들의 고백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쓴 내용에 이어서 이번엔 좀 더 실질적으로 당장 적용 가능한 전문가 가이드를 덧붙이겠습니다. 노후 자금을 잃었지만 행복을 지키는 방법을 현실적인 팁과 숫자,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담아드릴게요. 7. 전문가 가이드 돈을 잃었을 때 삶을 재정비하는 4단계. 충격 단계는 길게 끌지 말기. 많은 분들이 자산을 잃으면 몇 달, 심하면 몇 년 동안 허무감과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길수록 회복 속도는 더 늦어집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3개월 이내를 정리 기간으로 잡는 걸 권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해야 할 건 2가지입니다. 자산 현황 재점검, 지금 남은 금융자산, 부동산, 보험, 연금까지 리스트업, 고정 지출 확인, 월세 관리비, 보험료, 식비, 의료비를 정확히 파악. 이 과정을 거치면 막연한 공포가 현실적인 수치로 바뀌어서 훨씬 대책 세우기가 수월해집니다. 생활비 구조를 3단계로 나누기. 은퇴 후 자산이 줄면 가장 먼저 생활비 구조부터 손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식은 필수비, 중간비, 사치비 3단계 분류입니다. 필수비 생존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비용, 식비, 주거비, 의료비, 기본 통신비. 중간비 꼭 필요하진 않지만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비용, 문화생활, 소규모 여행, 취미 활동. 사치비 없어도 전혀 문제 없는 소비, 명품, 과도한 외식, 잦은 해외여행.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이었다면 필수비를 150만 원으로 줄이고 중간비를 80만 원, 사치비는 20만 원 이하로 설정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아끼기가 아니라 우선순위 있는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현금 흐름 만드는 소규모 수익 구조 찾기. 은퇴 후 큰 돈을 다시 벌기 어렵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월 3,050만 원만 추가로 벌어도 생활 안정감은 크게 높아집니다. 현실적으로 60대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소규모 수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마켓이나 플리마켓에서 직접 만든 먹거리, 수공예품 판매, 시간제 근무, 도서관, 마트 계산, 아파트 경비미화, 관공서 공공근로, 온라인 소규모 판매, 중고거래,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경험 전문 지식을 활용한 강의나 과외. 중요한 건 수익보다 유지 가능성입니다. 너무 체력 소모가 큰 일이나 초기 투자금이 큰 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회적 연결망 유지하기. 돈이 줄면 외출과 모임이 줄어들면서 관계도 끊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복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은퇴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2.5배 높습니다. 따라서 매주 최소 12회는 사람을 만나는 사회 일정을 고정하세요.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종교 모임, 톡서 모임, 운동 동호회, 봉사활동, 교통비와 간식 제공하는 경우 많음. 관계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정신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8. 주의할 점. 노후 자금을 잃은 뒤 자주 하는 실수. 빚으로 복구하려는 시도. 이번에만 회복하면이라는 생각으로 대출을 받아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현금 흐름이 제한적이어서 실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친구, 지인 투자 제한 수락. 가까운 사람이라
방심해 계약서 없이 돈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사례 중 절반이 진거래입니다. 연금 해약.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고 연금을 해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생활 안정망을 스스로 끊는 행위입니다. 가능하면 대출이나 소득 보완으로 버티는 게 낫습니다. 9. 마무리 줄어든 돈이 아니라 늘어난 가능성을 보라. 노후 자금을 잃는 건 분명 큰 타격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매달리면 지금 남아있는 자원과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남은 건강, 부부의 관계, 시간,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평생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 있습니다. 이 자원들을 다시 배치하고 생활 구조를 재설계하면 돈이 줄어도 삶의 만족도는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잔고가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